네, 개봉 영화 소식 알아보는 오늘 목요일입니다. 강유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인도 영화 한 편이 있어요. 인도 영화 하면은 좀 생각나는 이미지가 있잖아요. 네, 다 같이 춤추고 네. 노래하고 이런 조금은 뮤지컬풍의 뜬금없이 네. 이야기가 진행이 되다가 네, 갑자기 맞아요. 대규모 대사 나오다가. 뮤지컬처럼 네. 군무를 추고 이런 것들 연상이 되는 게 소위 네. 말하는 발리우드 영화라고 부릅니다. 근데 그런데 이거는 좀 다르다 네, 그래요. 오늘 소개해드릴 블라인드 멜로디라는 작품은 좀 우리가 생각했던 인도 영화와 좀 다릅니다. 일단 장르가 스릴러인데요. 스릴러. 스릴러인데 또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또 스릴러랑 다른 게 눈이 먼 피아니스트가 주인공이에요. 그런데 알고 보니 눈이 먼 피아니스트가 아니라 눈이 먼 척하는 피아니스트였던 겁니다.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? 네, 그래서 어느 집에 이제 연주 의뢰를 받아서 갔는데 이렇게 눈이 안 보인 척했잖아요. 네. 근데 살인 사건을 목격하게 된 겁니다. 못 보는 줄 알았는데 봤겠네요. 네,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 범인들은 당신 지금 시각장애인이니까 안 보이죠? 그래서 네, 그래서 그 앞에서 시체도 치우고 뭐 이런 일들을 벌이는데 중요한 거는 그 범인들이 자신에게 연주를 의뢰했던 분의 아내와 그리고 어떤 정부였는데 그 정부가 또 경찰이었던 겁니다.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러 갔더니 어라 내가 봤던 그 범인인데 이렇게 계속 일이 계속해서 꼬여서요. 중간에 보면은 이 사람이 범인을 밝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갑자기 장기밀매업자도 등장하고요. 장기밀매업자와 함께 또 자신을 해치려 했던 사람이 도와주기도 하고 최종적으로는 이야기가 엎치락뒤치락 반전과 반전을 거듭나서 네. 결국은 이 주인공인 아카시가 피아니스트로 성공하게 된 이야기는 합니다만 네.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어떤 코미디도 아니고 스릴러도 아니고 인도 발리우드 영화만의 아주 독특한 매력을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. 네, 그러니까 좀 다른 영화, 인도 영화라고 하지만 인도 영화의 분위기는 좀 있는 맞습니다. 네. 그런 영화인 것 같습니다. 우리 영화도 두 편이 있어요. 그 가운데 하나가 유열의 음악 앨범인데 이거 진짜 라디오 프로그램 제목이잖아요. 왜 맞습니다. 이런 네. 제목이 붙었습니까? 왜 그랬냐면 여기 두 남녀가 등장을 하는데요. 네. 94년 10월 1일에 바로 이 유열의 음악 앨범이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2007년까지 방송을 했다고 하는데 이 사이에 걸쳐서 이 두 남녀가 네. 만나고 헤어지는 과정을 겪다 보니 그러니까 그 시기를 좀 제목으로 썼다고 하는데요. 네. 이제 감독인 정지호 감독의 의도는 아무래도 유열의 음악 앨범처럼 이제 라디오가 주로 정서를 대변하던 시대 그 정서를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말하고 있고요. 개봉을 어제 했는데 벌써 31.6%의 예매율을 보이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마 이번 주 가장 화제작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. 뭐니 해도 이제 정혜인 씨, 김고은 씨가 이제 가장 핫한 커플로 배우잖아요. 등장을 네. 해서 뭐 정혜인 씨 같은 경우에는 이미 드라마 두 편에서 이를테면 최근에 어떤 로맨스의 왕자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 이 영화에서도 네. 그런 모습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고요. 무엇보다 94년에 대한 추억을 좀 고스란히 살려내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은 없어져서 상호도 말할 수 있어요. 천리안이라던가 이런 이를테면 통신에서 어떻게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지 그리고 말 그대로 라디오에 어떻게 사연을 보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나눴는지 네. 소위 말하는 약간 복고풍의 어떤 감성 속에서 굉장히 순수하고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그려내고 있습니다. 그럼 그 시절의 음악들도 영화 보는 동안 나오고 그렇죠. 그러나요? 네, 94년에 우리가 딱 들었던 영화. 이 음악, 97년에 굉장히 감성적이었던 음악. 그리고 그게 2000년, 2005년, 2007년 흐르면서 계속 그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들이 등장해서 아마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좀 추억이 생각이 나고 또 새로운 분들에게는 저런 음악이 있었구나라고 새로운 발라드 음악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싶습니다. 네. 그리고 우리 영화 중에 벌새라는 영화가 또 지금 관심이 뜨겁습니다. 그 14살 중학생 얘기라고 하는데 또 이 영화 제목이 벌새인 또 이유가 있다 그래요? 맞습니다.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게 배경이 또 94년입니다. 유열의 음악 앨범은 똑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94년에 중학교 2학년이었던 소녀의 이야기인데요. 배경은 대치동의 평범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어떤 소녀예요. 입시에 대한 고민도 좀 시달리고 엄마 아버지는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공부시키는데 넌 안 하니 이런 잔소리도 듣는 아주 평범한 중생이 어떤 식으로 사춘기를 거듭나고 그리고 어떻게 10대를 보내는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. 이제 벌새인 이유가 벌새가 엄청난 날갯짓을 하면서 날고 있잖아요. 네네네. 그러니까 이 소녀도 세상에 자기를 각인시키기 위해서 친구와 우정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모 사이에서 이제
이제 일남이녀인데 막내예요. 그 중에서 이제 눈길을 좀 받기 위해서 엄청난 정말 날갯짓이 네, 필요하겠습니다. 엄청난 날갯짓을 하는 소녀인데요. 네. 게다가 지금 우리 94년 하면 좀 가슴 아픈 기억 중에 하나가 성수대교 붕괴 사건이잖아요. 그 사건이 이렇게 평범한 소녀의 삶과 또 연관이 됩니다. 어떤 식으로 네. 연관이 되고 아. 그게 어떤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작품으로 굉장히 많은 영화제에서 수상을 하기도 한 작품입니다. 네, 지금 얘기를 하셨지만 개봉 전에 국내 맞아요. 국외 영화제에서 25관왕을 한 작품이기도 맞습니다. 해요. 지금 본 이제 여중생 역할을 한 저 여배우도 이제 주연상을 받기도 하고요. 신인 배우죠? 맞습니다. 네, 이제 일테면 이제 약간 비연기자에 가까운 배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최연소 여우주연상을 트라이베카 영화제에서 받기도 했고, 그리고 부산 영화제에서는 이미 화제작이었습니다. 여러 관객상 내지 내팩상 같은 상을 수상하기도 했고, 네. 그래서 이제 이 감독이 좀 백델 테스트라고 해서 여성의 권익을 좀 보여주는 테스트가 있는데, 여성 주인공으로 이렇게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는 영화 드물다라는 굉장히 상찬을 받기도 해서 네. 또 한번 보셨으면 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. 네. 지금 얘기해 주신 대로 우리 영화 이번 주에 개봉하는 그 유열의 음악 앨범, 그다음 벌새 둘 다 94년을 이제 맞습니다. 공교롭게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90년대가 문화적으로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. 네, 90년대 하면 아무래도 문화의 대폭발 시기였다고 또 많이 얘기를 하죠. 그리고 네. 유열의 음악 앨범 같은 경우는 그런 대중문화로 환기되는 90년대 추억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. 그리고 어떤 점에서 벌새는 90년대에 환기된 어떤 정서적인 어떤 네. 그런 부분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, 뭐 이를테면 뭐 주요 소속사들의 대표들이 대부분 이때 당시 20대를 보낸 분들인 것처럼 상당히 문화적인 자극이 많았던 문화 부흥기로 불리고 있는데요. 그래서 이제 이 시기를 배경으로 한 어떤 작품들도 하나둘씩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고, 그리고 또 지금 이 세대들이 40대 중반 이상으로 이제 구매력을 갖춘 경제 세대로 성장해 있기 때문에 네. 그 구매력을 통해서 이제 뉴트로라고 불리기도 합니다. 새로운 레트로라고 해서 네. 이제 그들의 구매력을 자극하는 여러 문화 상품들이 마련되어 있기도 합니다. 네. 그러니까 지금 옛 시절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뭐 끊임없이 나오고 그만큼 이제 매력이 있다는 뜻이겠죠. 근데 그게 법칙이 있다고요? 30년 전도 아니고 10년 맞습니다. 전도 네. 아니고 지금 90년이라고 하니까 지금부터 딱 20년 전이잖아요. 맞아요. 네. 20년 법칙이 있다고요? 그러니까요. 뭐 세시봉이라던가 건축학개론 써니 이런 영화들이 나올 때 세시봉이나 써니도 보시면 20년 전 정도를 이제 추억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너무 멀리 가면은 거의 역사 영화처럼 느껴진다면 네. 20년이라면 네. 그 시대 청춘을 보냈던 분들이 이제 중년층 이렇게 성장을 한 이후로 특히 이제 구매력을 갖춘 어떤 세대로 바뀌어 있다고도 할 수 있겠고요. 그런 점에서 약간 과거가 좀 아름답게 그려지긴 하죠. 아마 써니도 기억하실 거예요. 네, 네. 일종의 시위 장면이라든가 이런 게 마치 무슨 축제처럼 묘사됐던 어떤 장면도 기억나실 거고요. 근데 이번에도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고 아마 이 20년이라는 과거가 어떤 점에서 추억도 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이 또 가까운 어떤 그 과거이기 때문에 좀 더 현실성 있는 이야기로 현실성도 받아들여지지 있고. 않나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강유정 영화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